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가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어,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기능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거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카메라는, 네,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건너뛰셔도 되고, 모르는 부분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기울어진 사진을 포토샵에서 아주 빠르게 보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CS6 때부터 나왔던 기능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우선 이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한 15도 정도 휘어진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크롭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크롭트를 선택을 하면 이 위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똑바르게 하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스트라이튼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자 모양을 선택만 해 주신 다음에 기울어진 각도대로 이렇게 드래그만 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보정이 되죠. 그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 인식 채우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만 눌러 주시면 바로 포토샵에서 빈 공간을 이렇게 메워주면서 똑바르게 사진을 보정해 주게 되죠. 이 기능이 한 10년도 더 됐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다음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포토샵도 3D 머티리얼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대리석 건물에 이 하얀색 부분, 이 하얀색 부분에 재질을 넣고 싶습니다. 3D 재질을 넣고 싶은데요. 창에서 질감이라는 요 옵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하얀 부분에다가 재질을, 3D 재질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빠른 선택 도구로 클릭했는데 필요하지 않은 위에 부분까지 선택이 되죠? Alt 눌러서 이렇게 이쪽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에서 한 5, 6년 전에 서브스탄스 3D라는 이 제품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물리 기반 렌더를 사용하는 이 서브스탄스 3D 에셋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질감 패널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콘크리트에서부터 이런 그 패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쪽 부분이 왠지 나무 재질이 적용되면 어울릴 것 같아서 하단으로 내려서 나무 질감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여기 소나무 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질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상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이는 것처럼 바로 한 번에 지정이 됩니다.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높거나 아니면은 울트라급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산 속도도 조금 더 걸리면서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저는 높음으로 놓도록 할 거고요. 이 소나무 광택 효과는 하나의 어셋이지만 사전 설정해 보시면은 프리셋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절한 거를 프리셋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낡고 빛나는 바니시 크라운 컷이라는 옵션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포토샵에서 이 3D 머티리얼을 연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 하단으로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뭐 스크래치라든지 스크래치 강도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무한대로 변형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마트 오브젝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다니면서 이 기능을 일부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오브젝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모델 사진을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왼쪽은 그냥 일반 벡터 형식의 이미지고요. 제가 오른쪽에 복사한 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할 이 에셋을 복사를 해놨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보급 객체로 변환.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스마트 오브젝트인데 이거로 변환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벡터 방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 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잘 보세요. 왼쪽은 기존의 비트맵 방식이죠.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 이거 다시 키워야 되는데 작업하다가 중간에 다시 키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상도가 말도 안 되게 변하죠. 그런데 스마트 오브젝트를 적용한 요 이미지는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아까 전처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줄였습니다. 적용을 했고요.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키우게 되면 네, 스마트 오브젝트를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은 거의 해상도는 천지 차이죠.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해상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변형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는 것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해상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또 어떤 차이가 있냐? 다시 복사를 할 거고요. 이렇게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형을 시켰고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하게 되죠. 저는 왼쪽에 일반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노출값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다시 들어가서 색조 채도도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색조 채도는 좀 비활성화하고 싶다 할 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작업 도중에 다시 이렇게 히스토리로 와서 작업했던 거 다 취소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한 이 이미지에 똑같이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들어가서 조정, 노출을 세게 줄게요.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효과들이 스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해볼게요. 조정 들어가서 똑같이 퓨어 세츄레이션 적용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이펙트들이 스택되게 되죠. 그럼 색조 채도가 필요 없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이렇게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노출도 필요 없다면 다시 이렇게 비활성화 해주시면 다시 작업을 처음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죠. 필요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도 스마트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게 더 작업에 편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안에 있는 헤드셋을 선택을 할 때 기존의 예를 들어서 자동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다 흰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헤드셋만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개체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하게 되면 포토샵 안에 내장된 이 AI 기능이 이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어만 복사하게 되면 이렇게 이 헤드셋만 바로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개체 선택 도구가 정말 인식률이 좋긴 하지만 이거를 했을 때도 약간 이제 이 흰색 영역을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공식을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레이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 레이어에서 단색을 선택을 해서 이 단색을 눈에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됐고요. 여기에서 색상번, 블렌딩 모드에서 색상번을 선택을 하고 국산 이 레이어를 머지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머지를 시켜주게 되면 이 영역 안에만 빨간색으로 이 컬러가 선택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자동 선택 도구 눌러서 이 배경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반전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영역이 선택이 됐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레이어를 지워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남아있게 되죠. 컨트롤 J 눌러서 이렇게 오브젝트만 추출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마지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텍스트 디자인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잠시만요. 이게 꺼지지 않았네요. 자, 텍스트 작업을 하게 될 텐데, 텍스트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모션 그래픽에서 주로 쓰는 기능이긴 한데, 이 텍스트를 좀 변화시켜서, 변형시켜서 사용할 때가 있죠. 그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모양으로 변환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으로 변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다 깨지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게 되면 각 텍스트에 맞게 작업하시는 의도에 맞게끔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포토샵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뭐 기관 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만들 때 다양한 사진들을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진을 한 장씩 가져와서 음악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10장의 이미지면 10번의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마커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울 거고요. 음악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삽입할 위치에 단축키 M만 눌러서 마커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음악을 들어볼게요. 음악을 들으면서 마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마커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개만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총 7개의 마커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인디케이터를 앞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서 제가 아이콘 뷰를 전환을 할 거고요. 그냥 여기 순서 없이 다 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실 거예요. 저는 빨주노초 파란보 형식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 그리고 주, 노, 초록 없으니까 파 없고 남색 있고 나머지는 핑크 2번. 그럼 제가 빨간색부터 선택을 했고 그 다음 노란색을 선택해서 이런 순서대로 선택을 했죠. 그럼 이미지를 자동으로 마커가 배치된 상태에서 배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하단에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보시면 Automate to Sequenc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네모 도형 한 4개 붙어 있는 옵션이 보이는데 여기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뜨게 돼요. 그러면은 올더링 부분에서 당연히 저는 선택한 순서대로 배치를 시킬 거니까 셀렉션 오더 선택을 할 거고요. 플레이스먼트 부분에서는 여기 번호가 없는 마커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 메소드 부분인데 만약에 사진이 마커의 간격이 짧아서 겹치게 되면은 덮었을 거냐 아니면 인서트로 밀어낼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오버라이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짜라락 하고 자동으로 배치가 되게 되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제가 찍은 마커대로 이미지가 자동으로 배치가 됐죠. 네, 기관들 다니면서 교육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기능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것도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영상인데 보통 트라이포드가 없으면 삼각대가 없으면 뭐 이 정도로 흔들리진 않겠지만 조금 보기 불편한 정도로 흔들리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손떨림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펙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워프 스테빌라이저라는 여기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 이펙트를 한국어로는 비틀기 안정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옵션을, 아니, 이펙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비디오에 가져다가 놓으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 이미지에 흔들린 거를 분석해서 안정화를 시켜줍니다. 벌써 끝났어요.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체적으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 기능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툴 팁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이미지들이나 영상의 순서를 바꿀 때 이 기능을 모르시면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좀 불편하죠? 그럴 때는 컨트롤 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비디오 클립 잡고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이 방식의 단점은 편하긴 하지만 잘못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인서트식으로 오버라이트식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순서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컨트롤 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이렇게 음악 작업을 할 때 펜 툴을 활용해서 이 러버밴드를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볼륨을 조절하죠. 그런데 굳이 펜 툴을 선택하지 않고 컨트롤 키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러버밴드에 포인트가 찍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렇게 벌써 굳이 펜 툴 쓰지 않고서도 바로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또 컨트롤 키의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스케일을 줄였어요. 막 이렇게 작업하다가 정중앙에 배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건 텍스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이미지나 텍스트가 정 가운데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PDF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배경 제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런 이제 명절 인사카드를 그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는데 장점은 사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명절 카드를 만들 거니까 문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창이 나오게 되고요. 크기는 이쪽 상단에 여기서 크기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딱히 크기 조정을 할 필요 없으니까 크기 조정을 하지 않을 거고요. 먼저
제가 명절 카드에 활용될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미디어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 여기에서 뭐 한옥도 이렇게 제가 검색한 게 있는데 보통 명절 인사 카드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한옥 같은 거 이미지 가져다 놓고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달 이미지도 가져와서 합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대신에 요즘은 좀 트렌드가 제가 일출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일출 검색해서 엔터를 치면 어도비 스탁이라고 어도비 그 이미지 사이트, 이미지 서비스 사이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지를 이 익스프레스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드래그 앤 드롭만 해서 딱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조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얼라인 해주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배치가 됐다면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겠죠?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텍스트 추가 눌러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새해 복 띄어쓰기 할 거고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글씨가 이렇게 검은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검은색도 흰색으로 다른 컬러도 다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스케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의 장점은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드래그만 하시면은 이것도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간도 조금 이렇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고 텍스트 하나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있어 보이게 등하신년 이렇게 텍스트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프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도비 폰트 서비스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가 있다면 즐겨찾기도 해놓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폰트가 없다 하시면은 여기 기타 글꼴에 가시면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도비 폰트와 계약된 폰트들이 이렇게나 많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일단 키워볼게요. 이렇게 자간을 조금 줄이도록 할 거고 다시 컬러는 흰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으로 디자인한 그런 에셋이 있다면 이 익스프레스 안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어에서 디바이스에서 업로드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미리 가져온 에셋을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약간 이 무슨 도장 같은 거는 제가 이를 살짝 네, 좀 편하게 이렇게 돌려서 위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좀 너무 어두우니까 조정 항목에 가서 또 명도를 살짝 높여주도록 할게요. 작업 끝났고요. 회사의 로고는 보통 우측 상단에 이렇게 놓죠. 그리고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이런 어셋들도 이런 식으로 막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텍스트들을 더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한 해 동안 뭐 어쩌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다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텍스트는 좀 기니까 제가 다 입력하게 되면은 많이들 나가실 것 같아서 텍스트 입력은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제 작업이 완료됐다면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 포맷을 PNG나 JPG 그리고 PDF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절 인사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런 이 제품에 대한 신기능이나 아니면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게 저희 SCK 유튜브 채널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쇼츠 형식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게 떴네요. 여기에서 이미지 배경 제거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런 동영상 쇼츠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네, 꼭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이소라 과장님께서 네, 비용 관련된 부분은 저희 쪽에서 네, 메일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관입니다. 네, 소라 과장님 다음 지원해 주시고 제가 채팅으로 Q&A는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가져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SCK의 이소라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신다면 채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인 어도비 애크로빗을 통해 PDF 문서 활용도 한 단계 업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애크로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숨겨진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게 오후 시간이기도 하고 두 번째 세션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웨비나를 진행하는 중간에 퀴즈를 두 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자에게는 저희가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쿠폰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몰입도를 위해서 카메라는 끄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세션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활이 좀 바뀌었는지, 특히 이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특히 우리 디지털 문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에크로빗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생겼다라고 많이들 느끼실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전에 비해서 저희가 약간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허들이 조금 낮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 독감이 조금 유행을 하고 혹은 미세먼지가 강해지면 예전에는 이제 마스크 쓰신 분들을 조금 보는 게 드물었는데 이제는 뭐 대중교통이나 혹은 길거리에서 심치 않게 이제 마스크 쓰신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어떤 생활 방식이 약간은 달라졌는데 특히 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좀 다소 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도비에서 2021년도에 실시한 보고에 따르면 그 36%가 되는 응답자께서 이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팬데믹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사용을 해 봤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이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그 서비스에 담겨져 있는 전자문서의 그 양과 질의 경험이 이 정부 신뢰의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68%의 높은 비율의 그 사람들께서 응답을 좀 해 주셨고요. 이 더불어서 이 77%의 응답자께서는 정부 서비스가 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사용이 가능하면 더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막연하게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허들이 있었던 이 온라인 서비스를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막상 사용을 해 보니까 그 편리함과 또 이 신속함에 그런 걸 느끼고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의 응답자께서 요런 식으로 응답을 해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표준화된 문서 디자인은 온라인 정부 서비스에 긍정적인 경험을 준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각기 다른 뭐 레이아웃 문서를 제공받을 때보다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갖춰져 있는 문서를 받았을 때 이 해당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문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보에 대한 신뢰까지도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응답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표준화된 문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이 다 통일되어 있다든가 뭐 폰트가 다 통일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 문서의 포맷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용자들께서 이것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기가 조금 더 쉬우실 텐데요.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 포맷을 PDF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워드도 있고 제가 지금 요 장표를 보여드리고 있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문서를 표현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리고 문서의 포맷이 있는데 왜 그중에 PDF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여기는 이 PDF 포맷에 대해서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어도비의 공동 창업자 존 워녹 박사가 "이제 종이 문서의 시대는 금방 끝날 것이다. 이거는 이미 인제 전자 문서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전자 문서만 남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1990 년대에 이 카멜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전자 문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원활하게 전환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연구를 하던 와중에 이 93 년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 이 PDF 자체를 어도비에서 만들어낸 문서의 포맷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 년도에 어도비는 PDF 1.0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애크로벳 리더라는 것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이 PDF에 대한 그 많은 활용도와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어도비도 이에 맞춰서 PDF에서 뭐 편집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뭐 암호를 입력해서 문서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성능을 계속 꾸준히 발전을 시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2006 년에 정부 전자기록물 연구 보존의 포맷을 정합니다. 바로 이 PDF-A라고 이제 확정을 짓는데요. PDF-A입니다. 이 PDF-A로 확정을 짓는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PDF가 그냥 PDF만 있는 줄 알았는데 PDF-A는 또 뭐냐?"라고 설명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건 제가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6 년도에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요. 2008 년도에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전자문서의 공식 글로벌 표준으로 PDF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PDF 1.7 버전으로 이제 표준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이 사용자가 뭐 맥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뭐 윈도우를 사용을 하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혹은 이 문서가 이 PDF 문서가 뭐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든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든과 관계가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 문서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문서의 표준화를 PDF로 채택을 하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는 PDF-A로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PDF에 약간의 종류가 있다는 거를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선 이 우리나라가 지정한 거죠.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선 PDF-A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시고, 이게 만약에 이 PDF 같은 경우는 출력과 인쇄가 그 주요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PDF-X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특화되어 있는 문서라고 하시면 PDF-E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PDF 그 UX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든 혹은 장애인이든 이 문서에 대해선 동일한 조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PDF UA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 문서 관리의 표준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건 PDF-A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A를 여러분들이 에크로벳을 통해서 열어 주시면 상단에 PDF 표준으로 준수하고 있고 이거는 수정을 할 수 없고 읽기 전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문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준수하고 있는 표준을 좌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ISO에서 이러한 번호로 넘버로 지금 준수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쓰임새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장을 하실 때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고 이때 보관용으로 혹은 인쇄용으로 혹은 엔지니어링으로 저장을 할 때 지정만 해 주시면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그 다른 PDF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국제 표준 준수의 범위를 더 넓게 지키고 있는가를 저희가 몇 해 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타 제품들과 달리 이 오직 어도비 애크로메 프로 DC만이 A와 E와 X를 모두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PDF가 어떤 전자문서의 포맷이 되었는지는 이해를 해 주셨을 텐데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좀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그 아웃룩에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수많은 포맷의 문서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당시에 이 아웃룩에서 공유가 된 문서 중에 PDF 비율이 무려 40%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PDF 수는 2조 5천억 개로 저희가 그 이상으로 좀 조사가 되었고요. 그 어도비 제품 안에서만 열린 PDF 수도 320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PDF를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맷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에크로벳이 어떤 제품이다, 그리고 어떤 기능이 좀 여러분한테 유용하다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집중도를 위해서 퀴즈를 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문제를 내면 문제 낸 후에 가장 빠르게 답을 채팅창을 통해서 입력해 주신 분께 저희가 그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장기 보존을 위해 지정한 전자문서 포맷 무엇일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죠. PDF A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잊지 말고 에크로빗에서 PDF A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크로벳 이미 좀 널리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시겠지만 어떤 제품인지 한번 짚고 본격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크로벳 같은 경우는 PDF를 만든 어도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PDF 올인원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표준의 PDF를 제작하실 수 있고 또한 변환하실 수도 있고 이 PDF를 편집까지도 하실 수 있는 이 PDF에 대한 대표적인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DF 문서에 대한 재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캐너로 문서를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핸드폰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핸드폰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종이 문서를 찍으면 사실 그거는 그냥 이미지이기 때문에 글자로 인식이 어려운데 에크로벳에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OCR이라는 기능을 통해 그 이미지 안에 있는 문자로 인식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선스에 따라서 공동 작업도 가능하시고 무제한의 전자 서명 수집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그 문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기 전에 한번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메일을 통해서 다양한 그 첨부 파일을 보내실 때 이런 식으로 좀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 워드도 있고 엑셀도 있고 심지어 뭐 영상이나 PSD 파일, 그러니까 포토샵 파일이죠. 포토샵 파일이라든가 그 오토데스크 이 파일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요렇게 여러 가지의 첨부 파일을 한 번에 그 수신자에게 보낼 때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다양한 파일을 볼 수 있는 환경인가, 과연 이 메일을 받는 사람들이 이 문서에 접근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이 아무래도 첫 번째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어서 이왕이면은 이 문서를 메일을 받아보는 수신자께서 영상으로 먼저 우리의 제품을 보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워드 파일로 보시고 그다음에 서명을 위한 파일을 여셔서 이 순서대로 문서를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저희가 뭐 전화로 부탁을 드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는 좀 저희의 의도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용량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인제 사용자분들의 실수로 파일이 좀 몇 개가 누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에크로벳의 파일 결합 기능을 통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에크로빗의 파일 결합은 뭐 문서, 스프레드시트, 뭐 이메일의 첨부 파일과 같이 그 여러 파일을 단 하나의 PDF로 간편하게 결합을 하고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데모로 보여드리면 우선 지금 보시다시피 에크로벳은 굉장히 어도비 제품 중에 어렵지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 에크로벳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많이 사용 안 해봤다 하시더라도 오늘 요 세미나만 들어도 금방 사용이 가능하실 정도로 굉장히 간편한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결합을 위해서 그 도구 메뉴로 들어와서 여기 PDF 작성을 눌러서 복수 파일에서 파일 결합을 선택을 하시고 이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 주셔서 결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도구 자체에서 이 파일 결합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제가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추가를 하고 결합 버튼만 눌러 주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서도 있고 뭐 JPG도 있고 혹은 요 도면까지도 있는데요. 이런 문서들을 다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크로벳 같은 경우는 총 토탈 16개의 파일 형식을 PDF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인제 다른 그 PDF 솔루션에 비해서 약 1.7배 높은 수치로 에크로벳을 그 PDF 변환 가능한 파일의 개수가 가장 많다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보내셔야 했던 메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단 하나의 파일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좀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회사 메일로 아웃룩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PC에 에크로벳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에크로벳 메뉴로 들어오셔서 해당 메뉴에 그 PDF로 뽑아낼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파일이 이미 들어있는 메일을 하나의 PDF로 만들어 주고 그 메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첨부했던 다양한 파일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PDF 파일로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주제나 뭐 어떤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PDF로 뽑아내서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 없으시고 요렇게 좀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이 페이지 구성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결합 후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 구성을 다시 하실 수가 있는 이런 강점도 있으니 요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능을 좀 소개하기 전에 제가 요 기능과 좀 관련해서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기능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s not math. That data's not here, like you said, it's classified, Held it up to the light. held up to the light. Yes, sir. Well, there it is. 네,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히든 피겨스라는 이 영화에서 이 나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아는 중요한 정보를 검은색 펜으로 칠을 하고 이 여자한테
제공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서 그 계산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냈냐?" 그랬더니 빛에 비쳤더니 보인다."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공공에 관련된 지금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시거나 공공에 관련된 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개인 정보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고 계실 텐데 이런 정보를 어떤 우리가 협력을 하는 부서나 혹은 타 회사에 제공을 할 때 이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 에크로벳을 사용을 하신다면 이러한 민감한 콘텐츠를 완벽하게 완전히 제거를 해서 제공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부분 데모를 통해 좀 보여드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겟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지워지기 원하는 문서를 여시고 교정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교정을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이 삭제가 되길 원하는 정보들을 선택을 여러 개를 해 줍니다. 하시고 우측 상단에 적용, 파란색의 적용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 적용을 하기 전에 "이거 숨겨진 정보도 지울 것이냐?"라고 물어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검은색 칠이 되면서 이거는 그 위에 덧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정보는 아예 지워졌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 개인정보 등을 이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운 것을 제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요것도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혹은 이거 제거해야 되는 정보가 있는 문서가 너무 많다라고 하실 때는 이 교정 버튼을 눌러 주시면 상단의 옵션 부분에서 텍스트 찾기 및 교정을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문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폴더를 지정을 하셔서 그 폴더 안에 어떤 특정 문구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서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그 문서 안에 있는 특정 문구들을 한 번에 지워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 검색 대상 부분에 패턴이라고 있는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뭐 전화번호의 패턴 혹은 신용카드의 패턴 아니면 우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패턴 이렇게 패턴을 넣어 주시면 그 패턴을 다 찾아서 삭제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 뭐 "숨겨진 콘텐츠를 제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옵션 창이 뜬 거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때 인제 저희가 사실 문서에는 문서의 내용도 있지만 그 문서가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혹은 여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어떤 첨부 파일이 있는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만 또 선택을 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문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내용은 이거지만 좌측에 보면 굉장히 숨겨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것들도 이 에크로벳의 교정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지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 문서의 특정 내용을 지우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이 PDF 자체를 지우거나 보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PDF 자체를 좀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기능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PDF 보호 기능인데요. 사실 제가 이 "에크로벳이 편집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당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PDF를 어떤 수정이 불가능한 최종본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PDF는 물론 수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에크로벳을 통해서 이런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막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비단 이거는 수정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서의 오픈 자체도 여러분들이 설정함에 따라 막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뭐 "인쇄만 못하게 하고 싶다." 이런 옵션도 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어떤 보호에 대한 레벨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애크로빗이 설치가 되어 있는 PC에 워드라던가 엑셀이라던가 파워포인트에서 PDF를 뽑아낼 때 여기에서도 바로 이 보호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PDF를 뽑아내시고 애크로빗을 한 번 더 불러오셔서 보호 기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워드나 엑셀에서 혹은 파워포인트에서도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호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서 암호를 사용하여 보호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암호를 사용하여 보호라고 해서 보기 편집을 설정을 하셔도 되시고 혹은 이 고급 옵션에서 암호로 암호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게 되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서 여는 것 또는 편집이나 인쇄도 여러분들이 차등적으로 레벨을 줘서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지금 저는 인쇄 불가능하고 변경도 불가능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암호를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암호를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해 주시면 문서가 보안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문서 자체가 여러분들이 설정한 레벨에 따라 보호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기능 중에 가장 좀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은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파일에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어떤 명령 집합이 있으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동작 마법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여드리고 좀 디테일한 기능을 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문서 작업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마법사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여기 새 작업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좌측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웬만한 애크로빗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제가 데모로 좀 보여드리는 건 머릿말이랑 꼬릿말 추가를 하는 기능을 넣었고요. 여기서 설정 지정을 누르게 되시면 머릿말, 꼬릿말에 관련된 몇 가지 옵션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폰트, 어떤 폰트를 쓸지, 그 폰트의 사이즈는 뭘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모두 다 지정을 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추가가 되고요. 저는 여기 워터마크까지 추가를 하였습니다. 워터마크 추가를 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요 파일 이미지로 넣었습니다. 이미지 저희 회사 로고 넣고 기울기 약간 주고 불투명도를 좀 주어서 마지막으로 동작을 좀 저장을 할 텐데요. 제가 이름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우측의 동작 목록에 제가 아까 방금 만든 요 동작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동작을 적용을 하기 위해 요 동작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열려있는 이 문서에도 추가를 하실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파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또 열고 닫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여러분들이 동작으로 지정했던 것을 한 번에 넣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 지금 제가 요 데모로 좀 준비를 했을 때는 동작이 몇 개가 안 돼서 1초도 걸리지 않아서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 동작 마법사를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일을 계속 추가해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폴더를 지정을 해서 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문서에 다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서 작업의 시간을 빠르게 단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디테일한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요 동작은 그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내보내서 그 파일을 다른 내가 똑같은 작업을 하는 우리 동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요 가져오기 버튼으로 해서 그 파일을 불러오면 똑같은 동작을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막바지가 돼서 두 번째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정확한 정답을 가장 빠르게 올려주신 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동작을 이 몇 번의 클릭으로 적용시키는 이 기능의 이름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작 마법사였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내용을 넣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을 문서 작업으로 이 귀중한 업무 시간을 날리실 수가 없으니까 이 기능은 꼭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파일 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하나의 PDF로 좀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전송 혹은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파일 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숨겨야 되는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방금 정답이었죠. 이 동작 마법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몇 번의 클릭으로 많은 양의 문서에 한 번에 적용을 또 하실 수가 있고, 파일 보정을 통해서 열람에서부터 수정, 인쇄까지 이 디테일한 부분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 보호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소중한 업무 시간에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팅창에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URL을 전송을 해 드렸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이 선착순 30명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전달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설문조사 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제 세션 그리고 오늘의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